엄마 이 번호가 누구 번호예요? 모르겠어. 근데 잊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족 누구 번호도 아닌데 왜 기억나지? 그 번호가 치매가 찾아온 어머니는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제 이름도 가족들의 얼굴도 조금씩 흐려져 갔죠. 그런데 모든 기억이 사라져가는 그 속에서도 어머니는 단 하나의 전화번호만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누구도 모르는 번호, 어머니조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번호, 그 번호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저에게는 새로운 사연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기억 속에 남겨진 마지막 번호의 의미, 우리 함께 끝까지 확인해요. 햇살이 방 안에 부드럽게 스며들던 어느 늦겨울 아침, 나는 문틈으로 스며나오던 적막함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제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감정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깊고 차가운 공기가 방 전체를 채우고 있는 듯했다. 문을 천천히 열자 창가에 앉아있던 어머니 이춘자가 하얀 손등 위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나이 78. 한평생 가족을 위해 뛰어다니며 강단 있게 살아오던 분이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파도가 남긴 흔적은 거칠었고 치매라는 낯선 손님은 어머니의 삶에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나이 드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가족들은 그렇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은 채 깜빡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 가족은 비로소 부정하던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하나둘씩 기억이 흩어지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이름을, 사물의 기능을, 어제 있었던 일을 지워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힘있고 따뜻한 목소리가 어느새 흐릿해지고 낯설어지는 느낌. 그 무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어머니의 방 안은 오래된 추억들로 가득했다. 가족 사진이 꽂힌 액자, 젊었을 때 쓰시던 작은 보석함, 그리고 늘 가슴처럼 품고 다니던 낡은 작은 수첩. 그 수첩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한때는 장보기 목록이 적혀 있었고 어떤 날은 동네 친구들의 번호가 가득 적혀 있었으며 또 어떤 날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모든 글자가 지워지듯 흐릿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허리까지 올라온 담요를 끌어올리며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하고 계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어디 불편해? 어머니는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작은 파문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볍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너 이름이 뭐였지?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가슴에서 무언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몇 달 전부터 예고 없이 찾아오던 질문. 그러나 직접 마주할 때마다 세상이 잠깐 멈추는 듯한 충격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나 너 아들이야. 민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는 곧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니가 왜 사과를 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기억을 잃는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미안함으로 채워버리는 그 감정이었다. 나는 얼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엄마. 나는 계속 여기에 있어. 그 말이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담요 위에서 작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익숙한 갈색 표지, 해진 모서리,
사용한 지 오래된 듯한 종이 냄새. 어머니가 늘 품고 다니던 바로 그 수첩이었다. 어머니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건 잊으면 안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엔 단순히 기억을 잡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그보다 더 깊어 보였다. 평소보다 선명했고 약간은 두려웠고 어딘가 절실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수첩에 뭐가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첩을 천천히 펼쳐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곳에는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다. 굵은 검은색으로 적힌 번호. 그 외엔 아무 흔적도 없었다. 10-8-3. 나는 처음 보는 번호였다. 누구의 번호인지, 어디의 번호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가 치매로 많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이 번호만큼은 손가락이 자동으로 찾아갈 만큼 몸에 새겨진 듯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엄마, 누구 번호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손가락을 위로 한 채 마치 글자를 더듬는 듯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잘 모르겠어. 알지 못한다면서도. 어머니는 번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오래된 감정을 건드린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어머니가 기억은 잊었지만 감정만은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느꼈다. 치매 환자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처럼 정확한 사실은 사라져도 그 기억에 담긴 감정은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것이었다. 근데 이건 꼭 필요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번호는 나한테 마지막이에요. 그 말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로 방 안을 채웠다. 왜 마지막인지, 무엇이 마지막인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와 누나에게 이 번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친척 번호도 아니었고, 어머니의 옛 직장 동료 번호도 아니었고, 가족들과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번호였다. 우리는 의아함과 불안함 속에서 다음날 직접 번호의 주인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드셨다. 하지만 잠든 얼굴 위에도 그 번호를 향해 남아있는 감정의 잔향이 조용히 떠다니는 듯했다. 나는 어머니의 방을 나서기 전 가만히 수첩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빛 아래 적힌 마지막 번호. 그 번호가 가진 의미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기억하려 했던 그 번호가 우리 가족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작은 돌멩이 하나를 떨어뜨리는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가 왜 그 번호만 붙잡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우리 삶을 얼마나 깊게 뒤흔들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미역국이 놓여 있었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멍해 보였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국을 떠먹으려다 다시 그릇을 바라보는 둥,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행동들이 조금 더 잦아진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식탁 건너편에서 조용히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그 민수야. 응, 엄마. 어제 나 뭐였지? 그 말의 의미를 한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제 있었던 일 전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제의 기억을 거의 통째로 잊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저릿한 통증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엄마, 괜찮아. 어제는 그냥 쉬었잖아.
그 말은 어머니에 대한 배려였지만 내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 작은 수첩, 그리고 거기에 적힌 단 하나의 전화번호. 어머니에게 묻고 싶은 것은 너무 많았지만 나는 지금 그 질문을 꺼낼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어머니에게 허락해주는 대화의 창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누나가 집에 도착했다. 누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한 손엔 따끈한 크루아상을 여러 개 들고 있었다. 엄마 좋아하는 거 사왔어. 아침에 좀 드셨나? 조금 드셨는데 잘 모르겠어. 잠깐 헷갈리시는 것 같아. 누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나 누나야. 지영이. 어머니는 누나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다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 지영이 어제 봤잖아.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잠시 놓이는 듯 했지만 누나는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아주 약하게 저었다. 아닌 것 같다는 신호였다. 그러다 어머니는 갑자기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듯 혹은 잊을까봐 두려워하듯 수첩을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누나는 곧바로 물었다. 엄마, 그거 또 들고 있었네? 어제도 그거 계속 보고 있었잖아. 어머니는 수첩을 펼쳐 그 전화번호가 적힌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거 잊으면 안 돼. 그 말은 어머니가 그 전화번호를 바라볼 때마다 같은 톤으로 같은 숨결로 반복하던 말이었다. 그러나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나는 누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그냥 걸어보자. 어머니 안 계실 때? 응.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 그때 방 안에서 아버지가 나오셨다. 아버지는 어머니 상태가 악화될수록 더 말이 없어졌고 때로는 침묵이 아버지의 유일한 감정 표현이 되어버린 듯 했다. 그 번호 내가 알기론 우리 가족 누구 것도 아니야.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가 젊었을 때 알고 지내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마 나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 뒤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 아버지의 눈에도 혹시 모르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누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 번호? 아니면 이름이라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없다. 내 엄마는 나랑 결혼하면서 옛날 얘기 거의 안 했어. 친구든 지인이든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가 갑자기 수첩을 다시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다. 마치 누가 가져갈까 걱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나한테 중요해. 누나는 어머니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안 뺏어.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수첩을 꼭 쥐고 창가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린 채 숫자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표정은 반쯤 잃어버린 기억 속 어디선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번호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 번호는 어머니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무언가일지 모른다는 느낌. 결국 누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수야, 지금 걸어보자. 어머니 흥분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방에서. 우리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내가 지켜보마라고 짧게 말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어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눌렀다. 전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연결되었다.
뚜루루 뚜루루. 그 소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감정의 긴장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칼날 같았다. 그리고 몇 초 뒤 낯선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나이가 있는 듯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맥이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이 번호 누구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히 놀라서 멈춘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감정과 싸우며 말문을 여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춘자 씨 가족인가요? 그 말은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내려앉은 것처럼 나와 누나의 몸을 한순간 굳게 만들었다. 누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혹시 어머니를 아세요? 상대방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윤자매라고 합니다. 춘자 언니의 오래된 친구예요. 그 순간 우리 가족 누구도 모르는 이름이 낯설지만 무거운 울림으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니며 우리 가족이 몰랐던 어머니의 지난 시간 어딘가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어머니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우리 가족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세월 속에서 꺼내온 오래된 상자처럼 조심스럽고 떨리고 그리고 너무나 오래 묵혀있던 감정으로 젖어 있었다. 윤자매. 그 이름은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만은 어쩌면 가장 깊고 오래된 곳에 남아있는 이름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나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친구라고요? 누나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낯선 이름을 받아들이는 데엔 항상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전화를 끊은 뒤도 한동안 우리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넓지 않은 거실 한가운데 서로의 숨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누나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빠, 엄마가 그렇게 혼자 견딘 시간이 있었던 거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엄마를 향한 여러 감정들이 차오르고 있었다. 안타까움, 미안함, 그리고 알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놀라움. 우리는 모두 부모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루의 순간을 함께 보내고, 집에서 함께 살고, 행동 습관도 알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가끔 화내는 이유도 알고. 하지만 부모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감정 속에서 살아왔는지, 누구에게 기대었는지, 그건 거의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고 살아온다. 그 사실이 지금 내 가슴을 뜨겁게 후벼 팠다. 잠시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너희 엄마, 내가 만났을 때 이미 많이 외로운 사람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관계로 시작됐는지 우리는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로움이 많으면서도 절대 티를 안 냈지.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자매씨 같은 사람이 그 시절 너희 엄마에겐 큰 힘이었을 거야.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 같은 존재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건 질투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니었다. 단지 그만큼 외로웠다는 의미였다. 잠시 후 어머니 방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거실로 나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저기 누구랑 얘기했어? 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나른했고 기억에 끊어진 조각 사이를 헤매는 듯했다.
누나는 조심스레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기억 안 나겠지만 엄마 친구분이 계셨어. 이름이 윤자매. 어머니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지만 명확한 기억은 올라오지 않았다. 자매. 어머니는 그 단어를 몇 번 되뇌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 말이 서운하지 않았다. 기억은 어머니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천천히 같이 찾아갈게. 그 말이 어머니에게 작은 안도감을 준 듯 어머니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다음에 있을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누나는 인터넷에서 치매 환자가 과거 인연을 만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찾아보았다. 갑작스러운 자극을 피하고 어색하지 않도록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기억을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들이었다. 오빠, 이거 우리 꼭 지켜야 해. 엄마가 갑자기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그냥 감정이 이어지도록만 도와주면 돼.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책장 한편에 꽂혀 있던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찍었던 사진들. 웃는 얼굴, 동네 시장에서 찍은 사진,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 그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홀가분하고 훨씬 웃고 있었다. 그때 누나가 말했다. 오빠, 여기 좀 봐봐. 누나가 가리킨 사진에는 젊은 어머니와 어떤 여성이 서로 어깨를 툭 치며 웃고 있었다. 사진 구석에는 흐릿하지만 펜으로 춘자 자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글씨를 보며 숨을 삼켰다. 그건 친구의 이름 앞에 애정을 담아 장난스럽게 적는 낙서였지만 그 글씨체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누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한테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거구나. 우리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챙겨두었다. 윤자매 할머니와 만나면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이 감정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도 사진을 보러 오셨다. 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저 때 내 엄마 참 좋았어. 저 사람하고 있을 때 얼굴에 늘 웃음이 있었지. 그 말에 누나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두 분 친했던 거?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렴풋이 내 엄마가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지만 그 사람 얘기할 때 표정이 달라졌었지. 그 말은 우리가 몰랐던 조각 하나를 정확히 채워주는 느낌이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윤자매라는 친구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젊은 시절 버틸 수 있게 만든 삶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날 밤 누나는 어머니 방에 조심스레 사진을 두었다.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혹시라도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지만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았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다. 기억이 아닌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는 그 감정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번호를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본격적으로 윤자매 할머니 댁 방문을 준비했다. 어머니는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와 물었다. 오늘 어디가?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기억한 사람을 만나러 가.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눈가가 아주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감정은 따뜻함이었다. 집을 나서는 길, 햇살이 세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날씨 좋다. 어떤 기억보다 그 말이 더 어머니다웠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된 약속의 끝에 닿아 있는 진짜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얘 아주 오래된 친구예요. 윤자매라는 그 목소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입안에서 오래 묵힌 말들을 꺼내듯 다시 이어갔다. 춘자 언니가 제 번호를 마지막까지 기억했나요? 나는 정확히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애써 침을 삼킨 뒤 말했다. 내 치매가 오신 후에도 그 번호만은 놓지 않으세요.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한층 짙어졌다. 단순히 놀라서가 아니라 그 속에는 복합적인 감정, 미안함, 그리움, 후회가 한꺼번에 뒤섞여 흔들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랬구나. 그 짧은 한마디 뒤에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숨을 고르고 있는지 느껴질 정도였다. 그 침묵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대답보다 무겁고 깊었다. 누나가 천천히 물었다. 혹시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나요? 저희는 그 번호를 처음 본 날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그러자 윤자매는 아주 오랜 기억을 꺼내는 사람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으며 말했다. 우린 서로 가난하던 시절 서로의 버팀목이었어요. 친구라기보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던 그런 사이였죠. 그 말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삶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인연이 분명 있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단순히 추억 속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에 남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윤자매는 말을 이어갔다. 언니하고 저는 젊었을 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 시절 언니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나는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가 젊었던 시절의 이야기는 정작 우리에게 거의 들려준 적이 없었다. 아버지와 결혼한 이후의 삶은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 이전의 시간, 그 시간은 마치 문이 잠겨 있는 방처럼 우리가 들여다본 적 없는 세계였다. 윤자매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언니는 세상 누구보다 착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일수록 상처가 더 깊게 남는 법이잖아요. 누나는 숨을 삼켰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어떤 상처를 갖고 살아왔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저기, 내가 말을 이으려 하자 윤자매가 먼저 말했다. 혹시 언니 지금 괜찮나요? 그 목소리의 떨림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마치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은 듯한 감정이 뚝뚝 묻어나는 떨림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가끔은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세요. 그런데 선생님 번호만은 계속 붙잡고 계세요.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숨은 오래전의 모든 감정이 되살아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수 씨. 그녀는 이름을 부르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언니를 직접 만나도 될까요? 순간 누나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전환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자 윤자매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언니라면 제가 언니 손을 잡기만 해도 저는 충분해요. 그 말이 주는 온기와 울림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전화를 끊기 전 윤자매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춘자 언니는 절대 잊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번호만 남기곤 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정말 중요한 사람만.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찌릿하게 굳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기억한 단 하나의 번호. 그 번호가 가진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된 이야기의 열쇠였다. 전화를 끊은 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나는 긴 숨을 내뱉으며 말했다. 오빠, 어머니한테 우리가 모르는 삶이 있었던 거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우리가 평생 알고 지낸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오후 우리는 어머니에게 윤자매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들려드렸다. 엄마 윤자매라는 사람 기억나?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뜬 채 그 이름을 천천히 굴려보듯 입안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윤자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아주 깊은 곳에서 잊혀져 가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순간 위로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잠시였다. 다음 순간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르겠어. 근데 마음이 좀 따뜻해.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기억은 잊었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향하는 곳이 바로 윤자매라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드디어 윤자매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날을 준비하던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유난히 일찍 눈을 뜨셨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수첩을 열어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고 있었다. 그 손짓은 마치 어딘가로 돌아가기 위해 마지막 남은 시를 더듬는 사람 같았다. 누나가 말했다. 엄마 오늘 좋은 사람 만나는 날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좋은 사람? 누구? 우리는 어머니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기억이 아니라 출발 직전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민수야, 나 오늘 어디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기억한 사람을 만나러 가.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는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희미하게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리고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짧지 않은 거리를 달리며 어머니의 지난 삶 속에 묻혀있던 가장 오래된 이름을 향해 나아갔다. 그날 그 만남이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윤자매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겨울 끝자락의 들판은 바람 한 점 없었고 해는 낮게 기울며 마을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오래된 기억 속 한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에는 여전히 흐릿함이 있었지만 그 흐릿함 속에 아주 작고 따뜻한 떨림 같은 것이 숨어 있었다. 기억은 비어있는 듯해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는 듯했다.
엄마, 혹시 긴장돼? 누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기울이고 중얼거렸다.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따뜻해. 그 말에서 나는 기묘한 확신을 느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어떤 감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곧 다 온다. 천천히 걸어가도 돼. 차는 작은 골목을 따라 한옥 기와가 삐죽삐죽 보이는 오래된 마을로 들어섰다. 그리고 잠시 후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안내했다. 우리가 찾던 곳은 작은 대문을 가진 오래된 집이었다. 대문은 해가 발에 갈색이 옅어져 있었고 그 위엔 눈에 익은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문 앞에 서는 순간 이 집은 단순한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젊은 시절 한 조각이 숨쉬는 공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딸랑. 작고 서늘한 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안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 우리가 전화로만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윤자매.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센 채 단정히 묶여 있었고 작지만 깊은 주름이 얼굴 전체에 따뜻하고 부드럽게 흘러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이 가장 놀라웠다. 그 눈은 수십 년 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은 듯한 떨림으로 가득했다. 춘자 언니. 윤자매는 손을 가슴으로 가져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몇 초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익숙한 듯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듯한 표정.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윤자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컥 숨을 삼켰다. 이름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기억한 것이다. 몸이 먼저 기억해낸 따뜻함. 윤자매는 다가오려 했지만 어머니가 혹시 놀랄까 망설이며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그녀에게 손짓했다. 천천히 다가온 윤자매는 어머니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올렸다. 어머니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힘을 빼며 그 손을 받아들였다. 따뜻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이 훅 지나가면 금세 사라질 법한 소리였다. 그런데 윤자매는 그 한마디를 듣자 울음을 터뜨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간신히 말끝을 붙잡고 말했다. 언니, 나야. 그때 너랑 같이 살면서 서로 기대던 그 자매야. 어머니는 여전히 기억을 찾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듣자 얼굴에 아주 희미한 파문이 스쳤다. 기억은 아니지만 감정이 반응하는 순간 누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오빠 엄마 표정 봐. 진짜 달라. 아버지 역시 눈을 크게 뜬 채 가만히 둘을 바라보았다. 윤자매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다. 들어와요. 언니가 좋아했던 향. 오늘도 집안에 가득해. 우리는 그 말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마당에 낮은 햇살이 내려앉아 마루의 나무결을 황금빛으로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다. 집안 공기는 묘하게 부드러웠다. 오래된 보자기, 따뜻한 나무향, 말린 차잎 향들. 이 모든 것이 어머니 젊은 시절의 시간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듯했다. 윤자매는 어머니를 대청마루 한쪽에 앉혔다. 그리고 따끈한 보이차를 건넸다. 어머니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이 냄새 좋네. 그리고 또 한 번. 윤자매는 울컥 울음을 삼켰다. 그랬지, 언니. 우리 늘 이 냄새 속에서 하루를 버텼잖아. 누나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쥔 티슈를 구기며 눈가를 훔쳤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 시간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외로움과 버팀목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듯 했다. 윤자매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오래 묵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춘자 언니, 결혼하기 전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늘 누군가에게 미안해하고 늘 혼자 있고 그런데도 웃으려 노력하는 사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없었다. 윤자매는 손을 꼭 쥐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언니, 혹시 나중에 기억 잃어도 내 번호만은 잊지 마. 내가 언니 찾을 수 있게. 언니랑 내가 했던 그게 우리 둘만의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기억한 번호의 정체. 그것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어머니가 젊은 시절을 버티게 한단 하나의 약속이었다. 윤자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단어도 대충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또렷했다. 언니가 그랬어요. 혹시 내가 나중에 다 잊어버려도 내 번호는 꼭 기억하고 싶다고. 왜냐면 세상에서 자매 너한테만은 끝까지 미안하고 고맙고 그 마음을 잊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저려왔다. 우리는 늘 어머니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전 어머니 자신의 삶을 붙잡아주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딘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자기도 모르게 윤자매의 손을 조금 더 꼭 쥐고 있었다. 기억은 흐릿해도 마음이 반응하는 순간이었다. 근데 윤자매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다. 조금은 슬펐고 조금은 미안해 보였다. 그러고는 언니가 결혼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언니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쁘기도 했는데 사실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내가 알던 언니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거니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누나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기 며칠 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진짜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윤자매는 그때의 공기를 떠올리듯 집 안한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눈을 돌렸다. 자매야, 나 너무 미안하다. 그 말부터 했어요. 내가 뭐가 미안하냐고 했더니 윤자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나 내 삶 말고 다른 사람들 챙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너까지 챙길 자신이 없다. 그 말은 우리 모두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이라는 게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던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더 이상 챙길 자신이 없다고 말해야 했던 순간이라니. 언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나까지 품고 살면 더 힘들어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윤자매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래서 그날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날의 어머니 목소리를 그대로 꺼내놓듯 천천히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자매야, 내가 너를 꼭 기억하고 싶어. 근데 내가 나를 잊고 잘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누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겨우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막고 있었다. 그때 언니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윤자매는 살짝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혹시 내가 나중에 기억을 잃게 되면 그때는 내 번호만은 좀 기억하고 싶다.
내가 끝까지 잊고 싶지 않은 사람은 너 하나였으면 좋겠어. 그 말은 사평 남짓한 마루 위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지막 번호의 의미를 단순히 어떤 과거의 연인이나 비밀 같은 것으로만 짐작했다. 하지만 진짜는 어머니가 자신의 외로움을 함께 버텨준 사람을 끝까지 잊고 싶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전부이자 가장 큰 이유였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꾸만 두 눈을 감았다 떴다 했다. 어딘가 먼 곳을 더듬는 듯한 눈빛. 그러다 어느 순간 한쪽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언니, 윤자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 한마디는 지금 이 순간에만 나온 말이 아니었다. 아마 수십 년 동안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말일 것이다. 떠올릴 수는 없지만 감정만은 남아있던 그 말. 윤자매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니야, 언니. 나는 한 번도 언니 미워한 적 없어. 언니가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가족 만들면서 사는 거 보면서 멀리서 조용히 응원했어. 그녀는 웃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다만 가끔은 그랬지. 내가 언니 옆에 있었으면 언니가 덜 힘들었을까? 그 생각만 조금 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서로의 삶을 지켜보고 서로의 외로움을 같이 견디던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아주 깊은 인연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가지를 스쳤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러나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선명했다. 윤자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언니한테 전화번호를 적어준 날 언니는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내가 널 못 알아봐도 너는 날 알아봐 줄 거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근데 결국 언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진짜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언니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숫자를 통해서 다시 언니를 만난 거고, 그 말은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엄마가 마지막까지 기억한 번호라고만 생각해왔지만 다르게 보면 그 번호 덕분에 윤자매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다. 수첩에 쓰인 번호는 어머니의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신호 같은 것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그리고 나를 혼자가 아니게 해줬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작고도 강한 흔적. 그제서야 그 번호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완전히 이해됐다. 누나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엄마가 그 번호만 끝까지 잊지 않았는지. 윤자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너희 가족들을 사랑했어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녀는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한 번쯤은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었던 거겠지. 모두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저 윤자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을 통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조용히 오가고 있는 것 같았다. 윤자매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이제 됐어. 나 여기 왔잖아. 너 혼자 아니야. 어머니는 눈을 꼭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제 놓아도 될까?
그 질문은 번호를 향한 집착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평생 자신을 짓눌러왔던 외로움과 미안함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윤자매는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 이제 놓아도 돼. 번호도 미안함도 나도 다 괜찮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어머니가 평생 손에서 놓지 못했던 작고 낡은 수첩, 그 안에 적힌 마지막 번호의 의미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완전히 풀려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치매가 빼앗아간 기억을 다시 돌려주는 순간이 아니라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서조차 끝까지 남아있던 마음의 정체를 처음으로 말해준 순간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의 무릎 위에는 수첩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위를 덮고 있는 손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 보였다. 이제 그 번호를 더 이상 사력을 다해 쥐고 있을 필요는 없어 보였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지막 번호가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윤자매와의 만남 이후 한 주가 지났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표정은 그 주 내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집안에 머무는 공기 자체가 어머니를 감싸는 방식이 달라진 느낌이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일어나 앉는 모습을 관찰하는 건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조심스러운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하루는 늘 혼란 속에서 시작되곤 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날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주에는 어땠냐면 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잠시 바라보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단 한 번도 그 미소의 이유를 물을 수는 없었다. 기억 속의 이유는 이미 어머니에게 없으니까. 하지만 감정이 남아있다는 사실만큼은 그 미소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누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오빠, 엄마 요즘 표정이 편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도 얼굴을 오래 유지하는 건 처음 봤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윤자매라는 분이 춘자에게 뭔가를 돌려준 것 같아. 기억이 아니라 마음 같은 거. 아버지의 말은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이 내린 결론과 같았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기억한 번호는 그 감정의 이름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우리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졌다. 어머니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으로 존재하는 관계도 있지만 감정으로 이어지는 관계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윤자매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 씨, 혹시 오늘 언니 집에 잠깐 가도 될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럼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좋은 사람 온대. 어머니는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누구? 나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좋아했던 사람.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기억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전하는 감정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했다.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어머니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 말 자체가 어머니 마음속 어딘가에서 일어난 반응이었다. 오후가 되자 윤자매가 집에 도착했다.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언니, 그 목소리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불러내는 듯 부드럽고 떨렸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나른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 목소리를 듣자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윤자매를 바라보는 순간
어머니의 눈동자가 물결처럼 잔잔하게 흔들렸다. 따뜻해. 그 한마디는 어머니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이 사람이 주는 느낌을 어딘가에서 안다는 표현이었다. 윤자매는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언니 나왔어. 또 왔어. 어머니는 손을 뻗어 윤자매의 손등을 살며시 만졌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오래 있었어? 윤자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자주 올 거야. 언니가 기억 못해도 매일처럼 올 거야.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기억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보는 미소였다. 우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누나는 눈을 닦으며 말했다. 오빠 엄마가 기억보다 감정을 먼저 알아보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는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기억하는 거야. 윤자매는 쇼핑백에서 어떤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언니가 좋아하던 거야. 상자 안에는 작고 오래된 은반지 하나가 있었다. 어머니는 반지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손끝이 떨리는 듯 아주 천천히 반지를 손에 올려보았다. 이거 예전에 어머니는 입술을 떨었다. 나 이거 해줘? 그 말의 구조는 기억이 완전하게 살아난 게 아니라 감정의 그림자 속에서 조각들이 스치는 상태였다. 윤자매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맞아. 내가 줬어. 언니 힘들어하던 날. 내가 언니 손잡고 이거 끼고 버티자고 했잖아.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다. 억지로 떨구는 눈물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눈물. 그 장면을 보는 우리도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지만 감정으로 살아남은 온도였다. 그리고 그 온도가 다시 어머니 마음을 데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에 쥔 은반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반지를 손바닥 위에서 굴리듯 만지다가 어느 순간 손등을 쓸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 느낌, 이 온기, 알 것 같아. 윤자매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도 않은 채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었다. 언니 맞아. 우리가 서로 버티던 그 시절의 온기야. 그 말이 끝난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몸을 웅크리거나 크게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사람의 떨림이었다. 누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울음을 삼켰다. 아버지도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다. 그동안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젊은 시절을 살아오며 그때의 외로움과 미안함을 말 한마디 없이 묻어두고 살았다. 결혼 후에는 가족을 우선하며 자신의 과거를 뒤로 감췄고 어쩌면 영원히 잊혀지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치매가 찾아와 기억을 하나둘 빼앗아간 뒤에도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은 건 그 기억이 아니라 그 감정의 온도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번호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다. 번호를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그 번호가 향하고 있는 따뜻함을 붙잡았던 것이다. 윤자매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부드럽게 속삭였다. 언니 이제 괜찮아. 나는 언니가 나를 기억하든 못하든 언니 편이야. 그건 평생 변한 적 없었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말끝이 흐려졌지만 우리는 어떤 말이 이어졌는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윤자매는 조용히 웃었다. 언니는 늘 따뜻했어.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 말은 어머니의 마지막 감정선을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윤자매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우리 집을 찾았다. 때로는 차를 들고, 때로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때로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 어머니는 윤자매를 볼 때마다 똑같이 묻곤 했다. 누구? 하지만 대답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달랐다. 아, 따뜻한 사람. 어제도 온 사람. 나 좋았던 사람. 이 말들은 기억이 아니라 감정의 기억이었다. 이제 우리는 알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주는 온도였다는 것을.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어머니의 기억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이름도 날짜도 장소도 거의 잡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게 있었다. 따뜻한 손을 느끼면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누나가 손을 잡으면 지영이? 하고 물었고, 아버지가 손을 잡으면 나 당신 알아 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윤자매가 손을 잡으면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따뜻해. 그 말은 어머니가 세상과 연결되는 마지막 감각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도 그렇게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맑았다. 거실 창문을 가득 채우는 빛은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우리는 모두 어머니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윤자매도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그 곁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동자는 더 이상 이름을 기억하는 눈이 아니었다. 하지만 감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옆에 있어. 어머니는 눈동자를 움직여 우리를 순서대로 바라보았다. 누나, 아버지,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자매. 그녀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눈동자에 아주 미약한 빛이 스쳤다. 따뜻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은 이름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어떤 사실을 말하는 문장도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가 세상과 이어지기 위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평생 동안 어머니를 지켜준 온기였고 끝까지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던 기억이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따뜻한 곳에 도착한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며칠 뒤 정리를 위해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 우리는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평생 끼고 살던 그 낡은 수첩. 수첩의 첫 장에는 가족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삐져나간 글씨, 지워진 숫자들, 치매가 시작되면서 하나씩 지워지거나 덧칠해놓은 흔적들이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의 한 번호만은 또렷했다. 윤자매의 번호. 유일하게 덧칠도 없고 흔들린 적도 없고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누나는 수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잊지 않은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때의 따뜻함이었나 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기억보다 마음으로 남는 게 더 많지. 나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사실을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전화번호는 그 번호가 아니라 그 번호가 향해 있던 사람의 온기였다. 그 온기는
어머니의 기억이 사라진 뒤에도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비추던 작고 조용한 빛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우리에게 이어졌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감정, 마지막 온기, 마지막 기억의 조각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기억은 결국 어머니를 떠나갔지만 마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따뜻함만은 잊지 않았던 사람, 그 온도를 향해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던 사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전화번호는 숫자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버틴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고 따뜻함은 끝까지 남는다는 걸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도 끝까지 남는 온기,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